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사연의 결말은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분들은 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2년 전, 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이 30을 먹도록 연애 횟수가 2번밖에 되지 않는 연애 숙맥이었고 늘 일과 집을 반복하다 보니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없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저와 직장 내에서 절친으로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좋은 조건의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죠. 상철아, 이제 너도 슬슬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않아? 야, 임마,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여자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 뭐. 그러면 내가 소개팅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줄까? 너 생각은 어때? 직장 동료이자 절친이었던 민우는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주기로 했고 상대 여자분의 직업은 병원 간호사인데 굉장히 착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여자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들뜰 수밖에 없었고 그날부터 소개팅 날짜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기대를 하면서 지냈었죠. 그리고 드디어 소개팅 약속이 잡히고 말로만 듣던 상대 여성을 만나 서로 자기소개를 했었는데 소개팅녀의 이름은 김보미, 나이는 저보다 2살 연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인지 솔직히 외모나 스타일에 살짝 실망을 했었지만 그래도 친구의 지인이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첫인상부터 확 끌리는 호감은 아니라 어떻게 말을 이어갈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보니 보기와 다르게 사람이 참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보미 씨와 앞으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보미 씨와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연애를 한 지 3달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었는데 한날은 사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입장은 이성끼리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보미의 입장은 저와 정반대의 입장이었죠.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보미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싸움은 종료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그 뒤였습니다. 보미는 집으로 가자마자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저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너무 당혹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질 않았었죠. 지금까지 보미와 연애를 하면서 저와 너무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이 정도면 저와 미래도 그릴 만큼 괜찮은 여자라 더욱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긴 시간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후회와 미련들로 가득 찼고 저는 어떻게든 보미를 잡으려고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 기다렸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보미를 소개해준 제 친구 민우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도 해봤지만 민우도 입장이 난처한지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면서 제게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는 여전히 보미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후유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었죠. 잠 한숨 못 자는 건 물론이고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만큼 식욕이 떨어진 상황에 매일 밤낮으로 보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보미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업무 실수가 잦아 매번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고 날이 갈수록 제 정신 상태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민우가 제가 딱하게 보였는지 한날은 제게 이런 얘기를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상태가 진짜 안 좋아 보여. 혹시 헤어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요즘 미치겠어. 어떻게 봄이랑 다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거든? 근데 돈이 좀 들 수도 있어. 민우가 제게 했던 말은 지인 중에 높은 확률로 재회 성공을 시키는 재회 상담사가 있는데 돈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방법은 확실하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처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우를 통해 그 재회 상담사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그날 집으로 가자마자 곧장 연락을 취했었죠. 저 혹시 재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아, 예. 저 민우 소개로 연락하셨죠? 저기 근데 상담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 말은 재회 상담을 받기 위해선 일단 가입비라는 게 필요했는데 그건 300만 원이란 큰 돈이었고 그 큰 돈의 조건은 재회가 90% 이상 성공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어떻게 해서든 보미를 잡고 싶은 감정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송금했었죠. 그 후로도 컨설팅 명목으로 몇십만 원씩 돈을 송금해야 했고 저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재회가 너무 간절해서 상담사분이 시키는 대로 재회 준비를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거진 2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처럼 보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의 내용은 지금까지 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연락이었죠. 오빠,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사실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빠랑 다시 잘 만나고 싶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미와 재회를 하게 됐고 서로 이해해주면서 예전처럼 잘 만나는 듯 했었으나 그 끝은 2달도 안 돼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보미는 예전과 비슷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번에는 문자 한 통을 남겨놓고 곧바로 잠적을 해버렸죠. 자세한 영문도 모른 채 이별을 감당해야 했고 첫 번째 이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앞전과 다르게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보미와 인연이 아닌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후배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건 민우에게 여자를 소개받기로 했다는 말이었는데 순간 민우가 보미를 후배에게 소개해 주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후배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너 이번에 소개팅 하기로 했다면서 혹시 소개받는 분 직업이 간호사야? 네.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저는 후배에게 소개팅녀의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건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민우를 찾아가 따지고 물었는데 민우에게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야, 둘 사이에 그렇게 된 건 너희 둘 문제지. 왜 그걸 나한테 따져? 그리고 봄이가 나한테 남자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후배 직원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그게 뭐 잘못이야? 민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같은 회사 후배에게 봄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저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봄이를 소개받은 후배 직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 후배도 민우에게 소개받은 재회 상담사를 통해 재회를 기다린다는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그제야 모든 것이 너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저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우의 뒷조사를 하기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사설 탐정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글쎄, 민우와 봄이가 연인 사이인 듯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게다가 제게 재회 상담사라고 소개했던 상담사는
바로 민우의 사촌 형이라는 황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민우와 봄이 그리고 사촌 형인 심리 상담사 이렇게 세 명이서 짜고 치는 형태라 볼 수 있었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감정이 서서히 깊어졌을 때 이유 없이 이별을 말하고 재회 상담을 유도해 돈을 뜯어내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곧장 민우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해명하라고 했더니 민우는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제게 발뺌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난 죄 없어. 그게 봄이가 사귀자고 해서 사귄 거라니까. 그리고 너한테 소개해 줄 때는 봄이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민우는 끝까지 당당한 듯 잘못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우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갈취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버렸고, 그 후로 회사 지인을 통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민우는 여전히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악질 수법인데, 이건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현실이라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다는 게 정말 비참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늘 의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재회를 해준다는 말로 사람 감정을 이용하는 수많은 업체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